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직장 상사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배우자일까요? 놀랍게도 많은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은 바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엄마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의 충돌이 더 자주 일어나는 건 흔한 일이지만 엄마에게 느끼는 이 화의 깊이는 단순히 사소한 갈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화를 내게 되는 걸까요?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의 원인을 찾아보고 나아가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놀랍게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배우자, 가까운 친구,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이런 친밀한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뇌의 내측 전두엽 피질 미디어 프리프론탈 코텍스이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뇌 영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영역은 우리가 사랑하거나 매우 가까운 사람들을 인식할 때도 활성화됩니다. 뇌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나의 연장선으로 보며 이로 인해 그들의 행동이 내 행동처럼 느껴지고 기대에 어긋날 때 더 쉽게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죠. 즉, 우리는 자신에게 너그러우면서도 자신에게 엄격하기도 한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더 높은 기대를 하고 더 깊은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엄마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이유는 심리적, 뇌과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엄마에게 더 강한 감정을 느끼고 더 자주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엄마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 엄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우리의 첫 보호자이자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엄마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우리는 엄마가 항상 우리를 챙기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고 아플 때는 엄마가 누구보다 빨리 내 상태를 알아차리고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엄마도 실수하거나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엄마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와 다투는 상황이 생기면 그 순간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이는 엄마에게 기대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어긋날 때 실망이 더 큰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2. 뇌의 내측 전두엽 피질의 작용. 뇌의 내측 전두엽 피질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와 가까운 사람을 인식할 때 활성화됩니다. 즉, 엄마는 우리에게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나의 일부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은 곧 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단순한 관찰이나 조언으로 들리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보다 엄마에게 더 큰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뇌가 엄마를 나의 일부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엄마의 비난은 나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3. 엄마와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안전한 공간. 우리는 엄마와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낍니다. 엄마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평소에 억눌렸던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에게 투덜거리거나 짜증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엄마는 그 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은 후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만을 느끼고 과도하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가 나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엄마에게 더욱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엄마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이유는 엄마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높은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뇌의 구조상 엄마는 나의 일부분처럼 인식되어 그녀의 말과 행동이 나 자신에 대한 평가처럼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와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한 감정을 엄마에게 더 쉽게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엄마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저 가까워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가 아닙니다. 엄마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자리한 존재이고 우리 뇌는 엄마를 나 자신처럼 인식합니다. 그런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기대가 배신당한 듯한 감정에서 비롯되곤 하지요. 하지만 화를 낸 이후에도 그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와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기대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는 엄마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는 종종 과도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나의 감정을 전부 알아차려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은 화로 이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방법으로는 엄마에게 큰 기대를 걸기 전에 이 상황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기대를 조금 낮추면 실망도 덜하게 되고 화를 낼 일도 줄어듭니다. 삶에서 기대는 실망을 동반한다는 말처럼 기대가 클수록 그만큼 좌절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대를 줄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엄마도 우리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그녀도 실수하고 때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 자기 감정을 직면하고 표현하는 것. 화라는 감정은 마치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은 상대방에게 맞지만 사실 그 돌의 진짜 무게는 우리가 들고 있던 동안에 느꼈던 고통입니다. 즉, 화는 다른 감정에서 비롯된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망, 두려움, 혹은 나 자신에 대한 불만 등이 화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 순간의 화를 넘어서 내 안에 진짜 감정을 직면해야 합니다. 왜 내가 화가 났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솔직하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엄마, 그때 나는 사실 이런 이유로 속상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입니다. 3. 공감의 깊이.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엄마도 그저 나를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도 삶의 무게를 견디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엄마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녀가 나를 향해 던지는 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려 할 때 비로소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엄마가 화를 내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엄마도 그때 힘들었겠구나 라는 공감이 엄마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4. 감정적 안정의 의미. 엄마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엄마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자주 엄마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함이야말로 엄마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와 화가 난 이후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그 순간의 감정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갈등은 때론 진실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갈등이 끝난 후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마와의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을 서로를 더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5. 감정 해소의 다른 방법 찾기. 우리는 엄마에게 쉽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감정을 엄마에게만 털어놓는 것은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나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길게 내다보며 그 안에서 자기만의 해소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감정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감정을 잠시 가라앉히고 이후 엄마와의 대화를 보다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갈등도, 감정의 충돌도 자주 발생하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엄마에게 기대를 조절하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엄마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화는 단순한 감정의 발현이 아니라 그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엄마에게 화를 내는 감정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엄마에 대한 큰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때로 우리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과 화의 반복이 아니라 서로가 인간으로서 더욱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엄마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